반갑습니다. 네. 지난주에 몇 분 계시려면 또 오늘 또 왜 빠졌습니까? 오늘 저기 교재는요, 114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네. 저기 제목이 도시공개시설 나와 있습니까? 네.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과목이요, 이 부동산 공법이라는 과목인데요. 이 공법이라는 과목은 부동산 관련된 공적 규제 법률 6가지 법률 모아놨거든요. 우리가 그 중에서 첫 번째로 보는 법률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배우고 있는데요. 자, 이 법률은요, 이 국토란 말은 전국에 있는 토지를 줄여서 국토라고 부르고요. 이 전국의 토지에 대해서요, 이용한다는 말은 곧 개발을 한다는 건데, 이게 이제 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이용만 하게 되면요, 난개발 우려가 있거든요. 네. 난개발에 우려가 있다 보니까 이 난개발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전국의 모든 토지에 대해서 먼저 이용하거나 개발하기 전에는 먼저 계획을 세운 후에 이 계획에 맞춰서 후에 이용하거나 개발하는 취지로 법률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이어가지고 오늘까지 해서 국토의 계획 파트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국토를 이용하기 위한 계획으로서 우리 시험에 가장 먼저 나온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계획은요, 광역계획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수립하는 계획이었고요. 다음 이 계획을 수립하고 나면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지역의 기본적인 공간 구조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본계획이라는 것을 수립해야 되거든요. 기본계획. 그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면요,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 군 지역을 구체적으로 개발하고 정비,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인 관리계획이라는 것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럼 이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들이 총 6가지 내용들은 도시관리로 결정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결정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 뭐였냐면 바로 용도, 지역이나 용도, 지구를 지정하거나 이 변경하는 계획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는 첫 번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용도지역의 개념을 배우셨습니까? 용도지역을 하면 어떤 땅의 쓰임새, 이걸 용도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는 용도지역을 크게 도시지역하고 비도시지역 두 개로 나뉘었습니까? 그래서 도시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은 나뉘거든요. 근데 주거지역은 다시 천용, 일반, 준주거로 나뉘고, 천용은 1종, 2종 나뉘고, 일반은 1, 2, 3종 나뉘고요. 그래서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이 6개로 세분됩니다. 그 다음에 상업지역은 중심, 일반, 유통, 근린상업지역에서 4개로 세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은 천용, 일반, 중공업지역에서 3개로 나뉘고요. 녹지지역은 보전, 생산, 자연녹지지역에서 3개로 나뉘고요. 그리고 비도시역은 관리나 농림, 자연환경부지역을 비도시역이라고 부르는데, 이 중에서 관리지역만 3개로 나뉘죠. 그래서 보전, 생산, 계획관리에서 이 관리지역만 3개로 나뉘고 농림이나 자연환경부지역은 세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에 다시 한 번 더 이거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해서 용도지구라고 부르는데, 용도지구라면요, 먼저 첫 번째로 경관지구가 있는데, 경관지구는 3개로 세분됩니까? 자연, 시가지, 특화경관지구로 세분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방제지구가 있었나요? 방제지구는 시가지, 자연방제지구 2개로 세분되고요. 그다음에 보호지구 있었습니까? 보호지구는 3개로 세분되거든요. 역사문화환경, 종료시설물, 생태계 보호지구 3개로 세분되고요. 그다음에 칠학지구는 2개로 세분되거든요. 자연, 집단 칠학지구 2개로 세분되고, 그다음에 개발진흥지구가 있는데 이게 5개로 세분됩니다. 그래서 주거, 산업유통, 관광휴양, 복합, 특정개발진흥지구에서 5개로 세분되고요. 세분이 안 되는 용도지구 4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복합용도지구랑 특정용도 제한지구, 그다음에 방화지구랑 고도지구 4개 용도지구는 세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의 기능을요, 다시 한 번 더 보충하기 위해서 지정한 것을 용도구역이라고 부르는데, 용도구역은요,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중구역, 수산자원부구역, 그 다음에 입지규제, 채소구역, 이 5가지를 용도구역이라고 부르거든요. 그 용도구역을 지정하거나
자, 이 변경하는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이 된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수업 용도 지역이 뭔지, 용도 지구가 뭔지, 용도 구역이 뭔지 여기까지 했거든요. 지난주 수업할 때. 자, 오늘은 이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내용 중에서 자, 세 번째로 결정해야 되는 내용이 뭐냐면, 자, 바로 기반 시설을 자, 설치하고, 자, 정비, 자, 개량하는 이 계획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세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자, 이 기반 시설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볼 텐데요. 자, 이제 오른쪽 가시면 여기 제1절에 기반 시설의 정의 및 종류 있습니까? 그 박스 2번 있습니까? 2번. 자, 우리 기반 시설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각종의 한 50여 가지의 개별적인 시설들을 이 기반 시설을 부르는데요. 그럼 이 50여 가지 기반 시설을요, 자, 성격이 비슷한 시설들끼리 그 종류를 총 7가지로 자, 구분해 놨습니다. 그래서 박스 2번에 보시면 기반 시설의 종류 밑에 보시면 기반 시설은 아래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나 있습니까? 밑에 박스에 있습니까? 박스 보니까 첫 번째 박스 보라색 보니까요, 거기 교통시설 있습니까? 있나요? 두 번째가 공간시설 있습니까? 자, 세 번째가 유통, 공급시설 있습니까? 또 네 번째가 공공, 문화체육시설 있죠? 그리고 다섯 번째 박스 가시면 방제시설 있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가시면 보건, 위생시설 있죠? 그리고 일곱 번째 박스에 가시면 환경, 기초시설 있습니까? 자, 이 7가지 시설을 기반시설이라 부르는데요. 자, 그러면 이 7가지 기반시설의 종류에 따른 그 기반시설의 종류는요. 자, 먼저 교통시설 있습니까? 교통시설 오른쪽 가시면 거기 맨 처음에 보시면 거기 도로 있습니까? 도로? 그 도로에다가 살짝 밑줄 꺼두세요. 그 다음에 철도 있습니까? 항만, 공항, 그 다음에 주차장 있죠? 그러면 자동차 정류장 있습니까? 자, 자동차 정류장에다가 자, 살짝 밑줄 꺼두세요. 자, 그리고 궤도나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이런 시설들을 바로 교통시설이라고 부릅니다. 혹시 철도하고 궤도는 구분할 줄 아세요? 철도는 뭔지 아시죠? 철도. 우리 바로 여기 옆에 가면 안동역 있습니까? 옆에 있나요? 안동역 좀 얼마 전에 오겠죠? 원래 저쪽에 있다가 우리 그 KTX 고속철도 있죠? 이런 시설들은 철도라고 부르는데요. 혹시 궤도는 뭔지 아세요? 궤도. 혹시 케이블카 들어보셨습니까? 케이블카. 아,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궤도에 분류합니다. 케이블카. 그리고 두 번째 가시면 거기 공간시설 있습니까? 자, 거기에는요, 오른쪽 표에 가시면 흰색 부분에 거기 광장 있죠? 거기다가 살짝 밑줄 꺼주세요. 공원, 녹지, 유원지, 자, 공공공지, 자, 이런 시설들을 자, 바로 공간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맨 끝에 보시면 이제 공공공지라는 단어가 있을 텐데요. 혹시 안동에 수변공원 있습니까? 안동에 수변공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안동에 하천이 있습니까? 하천. 우리 하천에 그 고수부지에 보면 산책로 같은 거 있죠? 수변공원 산책로나 고수부지에 있는 산책로, 이런 시설들을 바로 공공공지라고 한다고요. 공공공지. 좀 용어가 좀 생소할 겁니다. 이제 세 번째 가시면 유통업시설에는요, 자, 수도전기가스 유통업무설비나 수도전기가스 열공업설비, 방송통시설, 공동구, 시장, 유류시장 및 송유설비, 이런 것들이 유통공업시설에 포함이 됩니다. 자, 이거 공동구 좀 이따 뒤에 책 뒤에 나올 텐데요. 이 공동구라고 하는 이 유통공업시설은요, 자, 공동 지하 매설구의 줄임말이거든요. 공동구는 공동 지하 매설구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좀 이따 뒤에 나올 건데, 이 기반시설은요, 지상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하에 설치하는 겁니까?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입니다. 공동구는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공공문화시설은요, 학교나 공공청사, 문화, 체육, 연구, 사회복지, 공공직업 훈련시설, 이런 것들을
바로 공공문화 CX라고 부릅니다. 이제 방제 시설 있습니까? 방제 시설은요, 하천 있죠. 유수지, 저수지. 방화는 뭘까요? 불을 막는 거. 방풍은요, 바람을 막는 거고. 방수는 물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사방설비 있습니까? 혹시 사방설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사방설비는요, 우리 보통 흙이나 모래 같은 거 있죠. 이런 거 날리지 말라고 막는 시설을 사방설비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여기 산사태 있죠. 산사태 나게 되면 흙이 쏟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실한 시설을 이런 사방설비로 포함시킵니다. 그다음에 방조설비 있습니까? 오른쪽 가시면, 자, 이 방조설비는요, 자, 뭐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저기 해안가 가면 방파제 있죠. 보셨습니까? 방파제. 이런 시설을 바로 방조설비라고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째 가시면 거기 보건위생시설에는요, 거기 장사시설 있죠. 장사시설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자, 사람의 장례를, 자, 치료한 시설을 장사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의 장례 치료한 시설. 그래서 우리 장사시설에는요, 주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사망하게 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장례식장 가야 되죠. 장례식장. 그럼 장례 끝나고 나면 화장장 가야 되겠네요. 화장 끝나고 나면 묘지나 봉안당 이런 데 가야 되죠. 이런 시설들을 우리가 장사시설이라고 부른다고요. 통틀어서요. 그 다음에 도축장 있습니까? 그 다음에 종합의료시설, 이런 시설들을 바로 보건위생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제 밑에 환경기초시설 있죠. 얘는 하수도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시설, 비물저장 및 이용시설이나 폐차장, 수질오염 방지시설, 이런 것들을 바로 환경기초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기반시설을 하면, 자,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약 50여 가지 기반시설을 얘기하는데요. 그럼 이 기반시설을 성격이 비슷한 시설들이 종류를 7가지로 총 구분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요, 자, 이 기반시설의 종류 있죠. 또 구분하는 거 시험을 잘 냅니다. 시험에서 낼 때는요. 자, 그럼 제가 아까 그 교통시설 중에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공간시설 중에서 광장에다가 왜 밑줄을 놓으라고 했냐면요. 자, 이 3가지 기반시설은요, 다시 대통령령에 가면, 자, 도로는요, 7가지 도로로 세분이 되고요. 그리고 자동차 정류장은 6개로 세분이 되고요. 그리고 광장은요, 5개 광장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는 거군요. 그래서 밑에 보라색 2번 가시면, 자, 기반시설 중에서 도로, 자동차 정류장, 광장은 아래 각화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나와 있나요? 그래서 먼저 1번에 가시면 거기 도로 있습니까? 자, 도로는요, 여기 박스에 보니까 몇 가지로 제가 세분된다고 했죠? 7가지로 세분된다고 했는데 우리 책에는 지금 6가지만 돼 있죠? 6가지로 돼 있습니까? 그래서 박스 안에 가시면 거기 6번에요. 고가도로, 사자 있죠? 고가도로 옆에 사자 없습니까? 사자 치워버리세요. 못합니다. 여기 옆에다가 7로 바꾸셔야 돼요. 사자가 못하니까 바꾸셔야 된다고요? 7로 바꾸세요. 그럼 7개 맞습니까? 책 편집하시는 분이 1, 2, 3, 4, 5, 6, 7로 해야 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하고 섞었나봐요. 그래서 끝에는 7로 해야 되는데 이걸 4로 해놨다고요? 그래서 이걸 바꾸세요. 그러면 우리가 도로는요, 자, 나중에 시행령에 가면 총 7가지 도로로 세분되는데, 자, 지금 우리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억하지 마시고, 좀 우리가 도로, 7개 세분되는 도로 좀 쉽게 세분하려면요. 자, 우리가 보통 땅 위로 다니는 도로를 일반 도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땅 위에 공중에 떠서 다니는 도로를 고가도로라고 부릅니까? 그리고 땅 밑으로 다니는 도로를 지하도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일반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가 있거든요. 자, 그리고 자, 전용도로하고 자, 우선도로가 있는데요. 자, 이 전용도로는요, 자, 보행자 전용, 자동차 전용,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제일 우선해야 될까요? 보행자를 제일 우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선도로는요, 보행자 우선도로만 있습니다. 자동차나 자전거는 우선도로는 없어요. 전용도로는 있는데, 자, 7개 총 세분되는 거 맞습니까?
여기 박스에.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순서대로 기억하면 좀 힘듭니다. 기억하실 때 이렇게 기억하세요. 책에 있는 순서대로 제가 안 적었을 거예요. 기억하실 때 도로는 세분할 때요. 자, 일반 도로, 고가도로, 지하도로, 그 다음에 전용도로, 우선도로가 있는데, 전용도로는 보행자, 자동차,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제일 우선해야 될 것은 경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도로는 보행자만 있는 거지, 자동차나 자전거는 우선도로라는 게 없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가시면, 여기 자동차 정류장 있습니까? 자동차 정류장은 제가 아까 6개로 설명드렸죠? 그래서 여객 자동차 터미널, 자, 물류터미널, 자, 공영 공동차고지, 화물자동차 휴게소나 복합 환승센터 있습니까? 자, 이 6가지가 바로 자동차 정류장으로 분류합니다. 복합 환승센터는 뭔지 아시죠? 모르십니까? 복합 환승. 자, 우리 KTX 타고 내리면요, 거기서 바로 버스 갈아탈 수 있는 데 있죠? 이런 데를 복합 환승센터로 부르거든요. 자, 네, 밑에 가시면 이제 광장은요, 제가 5개로 배우면 된다고 했는데, 자, 교통, 일반, 경관, 지하, 건축물 부설 광장에서 총 5개 광장으로 세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50여 가지의 자, 기반 시설 중에서요. 그러면 이 기반 시설 중에서 이제 자, 만일에 안동시에서 이 기반 시설을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이제 결정이 나게 되면요. 자, 이 시설이 명칭이 뭘로 바뀌냐면 도시군 계획시설로 자,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맨 위에 가시면 박스 1번에 자, 도시군 계획시설의 정의 나와 있을 텐데요. 도시군 계획시설 1화 하면 기반 시설 중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나와 있죠. 그래서 기반 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개별적인 50여 가지 개별적인 시설들을 얘기하는 거고, 이 개별적인 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바로 도시군 계획 시설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군 계획시설은요. 자,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자,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116페이지 넘어가시면, 자, 제2절에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 관리 나와 있을 텐데요. 자, 박스 1번에 보시면, 먼저 보라색 1번에 원칙이 있고, 2번에 예외 있습니까? 그러면 원칙은요, 지상이나 수상, 공중, 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와 명칭, 위치 규모 등을 미리 어떤 계획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도시군 계획시설을 설치할 때는요, 자, 원칙은요, 설치할 때는 원칙은요, 자,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자,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다만 예외적으로 자, 밑에 가시면 용도 지역의 나 기반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자, 아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래 시설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있습니까? 그럼 거기서 그러하지 아니하단 말은 뭐냐면요, 이런 밑에 해당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설치할 때 도시군 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만약 안동에서 도로나 철도 같은 이런 기반시설 설치할 때는요, 안동시장이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이걸 결정해서 설치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근데 이 기반시설 중에서 일정한 시설들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이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요, 이 시설이 좀 경미한 시설인 경우에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밑에 박스에 가시면 자, 도시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에서 자, 아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그러하지 않냐단 말은요. 자, 그러면 지금 밑에 동그라미 1번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옆에다가 제가 이렇게 대각선으로요, 이렇게 슬러시 칠하고 갈 거거든요. 그래서 박스 안에 가시면 먼저 1번에 거기 주차장 있습니까? 주차장 옆에 보니까 거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있습니까? 책에 그렇게 됐나요? 그 주차장 옆에 있는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 지워버리세요.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거.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라는 표현이 잘못됐다고요?
자, 이걸요, 명칭을요, 자,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바꾸셔야 돼요. 못하니까요. 혹시나 그 칠판장 안 보이면요, 115페이지 가시면 115페이지 앞으로 넘어가시면, 자, 기반시설의 종류 밑에 보면 맨 위에 표에 보면 교통시설 있습니까? 교통시설 맨 오른쪽에 한번 가보실래요? 뭐 있습니까?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있습니까? 그걸로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걸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자동차 및 건설기계 검사시설이라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요. 그렇게 좀 바꿔주세요. 자, 그러면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로 명칭 바뀌셨으면요, 그 오른쪽 있죠? 그 오른쪽에다가 이렇게 대각선으로 슬래시 하나 쳐주세요. 자, 그리고 오른쪽 가시면 공공공지 있습니까? 그 오른쪽에 이렇게 슬래시 하나 쳐주세요. 공공공지 오른쪽에. 자, 그 다음에 열공급 설비나 방송통신시설, 그 다음에 시장 있습니까? 그 시장 오른쪽에 이렇게 슬래시 하나 쳐주세요. 그 다음에 공공청사나 문화, 체육, 연구, 사회복지, 공공직업훈련, 청소년 수련시설 있습니까? 그 오른쪽에다가 슬래시 하나 쳐두시고요. 그 다음에 저수지, 방화, 방풍, 방수, 사방, 방조설비 있습니까? 그 오른쪽에 하나 쳐두시고요.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있습니까? 그 오른쪽에다가 하나 이렇게 슬래시 하나 쳐주세요. 구분해 두셨습니까? 자, 지금 박스 안에요. 자, 지금 이렇게 대각선으로 슬래시를 6개 쳐야 되거든요. 6개 쳤습니까? 이렇게 6개 표시 하셨나고요? 시간에다가 했습니까? 6개 맞습니까? 자, 그 주차장하고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옆에다 하나 치고요. 쳤습니까? 공공공지 옆에 바로 하나 치시고, 그다음에 열공급 설비나 밑에 줄에, 자, 공공직업훈련, 청소년 수련시설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청소년 수련시설 옆에다가 하나 치세요. 시장 옆에 하나 치시고, 시장 옆에 하나 치시고, 공공청사부터 세 번째 줄에 가시면 청소년 수련시설 있죠? 그 옆에 하나 치시라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줄에, 다시 그 세 번째 줄에 저수지하고 오른쪽 가시면 방조설비 있습니까? 방조설비 옆에 하나 치시고, 그다음에 밑에 가시면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있습니까? 그 옆에다 하나 치시라고요. 그럼 6개 맞습니까? 6개.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구분하라고 했냐면요, 자, 우리가 좀 전에 115페이지 앞 페이지 봤던 기반시설 중에서, 자, 우리 교통시설 중에서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같은 시설은 좀 중요한 시설일까요? 별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도시공관리계 결정으로 이거 설치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우리가 교통시설 중에서, 자, 주차장이나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은요, 다른 교통시설에 비해서는 그래 중요성이 별로 떨어지거든요. 별로 없다고, 중요성이. 그래서 이 시설들은, 두 가지 시설은요, 도시공관리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공간시설 중에서, 자, 광장이나 공원, 녹지, 유원지는 도시공관리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공공공지는 뭐라고 했습니까? 수변공원이나 하천 고수부지에 있는 산책로 같은 시설 얘기하거든요. 그럼 이런 시설들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표현입니다. 이거 구분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앞에 있는 기반시설 중에서 중요한 시설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설은 도시공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도시공간계획 시설을요, 이거 설치하게 되면요, 이때 관리를 할 때는요, 자, 오른쪽 가시면 117페이지에 박스 4번에 도시공계획 시설의 관리 있습니까? 자, 도시공계획 시설에 가요, 국토계획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자, 다음에 의해서 관리를 정하는데요. 자, 박스의 첫 번째 가시면 이거 도시공계획 시설을 누가 관리한다는 겁니까? 국가 동감 서세요. 그럼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요,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 대통령령이 보니까 가관에 국유재산법에 따른 누가 관리한다고 나있습니까? 중앙관세, 장 및 주권세요.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그리고 이 설치한 도시공객수를 두 번째 박스 가니까 관리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지방자치단체 동감주세요. 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뭘로 정한다고? 조례 위주거두세요. 위주거두였습니까? 그래서 이 설치한 도시공객수를요,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가 관리할 때는요, 관리하는 주체가 국가가 관리할 때는 이때는 관리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이 대통령령을 보니까 이때는 국유재산법에 따른 중앙관세장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요. 만일에 설치한 도시공객수를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요, 이때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자체 조례로 정합니다. 자, 지금 만일에 안동에서 안동 시내에 있는 각종 도로 있죠. 안동 시내 관통하는 도로는요, 이거는 원래 이거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안동 시에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우리 안동 안에 있는 국도, 지방도로 이런 시설들은 안동시 안에 있는 도로들은 이거 관리하는 주체가 안동시에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동시 뭐로 정할까요? 안동시 조례로 정합니다. 자, 근데 우리 지금 그 안동에 KTX 지금 다니고 있죠? KTX 들어옵니까 이제? 자, 그러면 우리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안동까지 오는 KTX 있죠? 고속철도거든요. 일종의 고속철도라고. 그러면 지금 이거 고속철도 이거는요 국가적인 차원에서 설치하는 도시공객 시설이거든요. 그럼 이거 관리할 때는요, 이거 원래는 누가 관리해야 되냐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그래서 우리 철도나 고속도로 같은 시설들은요, 이거 관리하는 주체가 국토교통부 장관이 원래 관리하는 주체거든요. 근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걸 다 관리를 못해. 관리를 못하다 보니까 이거 국가계획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공객 시설에는요, 우리 KTX 있습니까? 서울에서 안동까지 오는 고속철도, 이거 누가 관리하는지 아세요? 한국철도공사. 철도공사에서 관리한다고. 그리고 우리 고속도로 있습니까? 고속도로는요, 한국도로공사. 이런 중앙관세장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고요. 이해했습니까? 중앙관세장이란 말은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원래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임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고속철도는 한국철도공사에서 관리하고, 고속도로 같은 데는 한국도로공사 이런 데서 관리하는 겁니다. 중앙관세장이라는 사람은요. 자, 이제 그 밑에 제 3절에 가시면, 자, 광역시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까? 그러면 이 도시공계획시설이요, 자, 한 도시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라, 자, 적어도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나 특자도, 시나 군, 관할구역에 이 시설이, 자, 만일에 걸쳐 있거나 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요, 자, 이걸 뭐라 부르면 바로 광역시설이라 부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광역시설이라 하면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 체계가 필요한 다음의 강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아래 시설을 말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광역시설이 되기 위해서는요, 자, 밑에 박스에 가시면 한 도시입니까? 둘 이상입니까? 둘 이상입니다. 그래서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에 걸쳐 있거나 도로, 철도 같은 게요, 아니면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있죠? 대표로 뭐 공항이나 항만 같은 이런 시설을 바로 뭐라 부른다? 광역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광역시설이라고 하는 시설은요, 자, 대구 광역시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이라고 해서 광역시설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기반시설이 몇 개 시나 군에 걸쳐 있다고? 둘 이상의 시나 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 되면 이걸 바로 광역시설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이 광역시설은요, 자,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되고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문제가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자,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 보시면 여기 보라색 1번에 원칙이 있고요,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2번에요 예외가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광역시설도요, 자, 결국은요 어떤 시설의 일종이냐면 둘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하는 어떤 시설의 일종이냐면
도시공객시설 일종이거든요. 그래서 이 광역시설 설치하거나 관리할 때는요, 자, 원칙은요,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는 거죠. 준용한다는 말은 여기 앞에 방금 봤던 이 규정을 그대로 똑같이 적용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광역시설도요, 이거 설치할 때는요, 자, 원칙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해서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이 광역시설이 좀 경미한 경우는 도시군 관리 계획 없이도 설치할 수 있고, 다만 설치한 이 광역시설을 관리한 주체가 국가 관리할 때는 뭘로 정하고, 중앙관세 장애, 지자체가 관리하면 초래로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는 좀 전에 봤던 이 규정을 똑같이 적용하는 게 원칙이라는 거거든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요, 이 광역시설은요, 두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자도 시군에 걸쳐있거나 이용하는 시설이다 보니까 이 걸쳐있거나 이용하게 되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 특자시장이나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가요, 자, 이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지, 자, 서로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협의회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그래서 118페이지 넘어가시면 거기 보라색 2번에 예외 있습니까? 자, 협의회 구성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자, 관계,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군수는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이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도 있거든요. 자, 근데 만일에 지금 같은 도에 속하는, 자, 시장이나 군수 간에요, 자, 이 광역시설을 어떻게 설치하고 관리할지 서로 협약 체결이나 협의가 구성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이때는요, 도지사가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양갈로 2번 있습니까? 이 경우 협약 체결이나 협의회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그 시나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는 이때는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만일에 국가적인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인 경우는요, 그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를 사업 목적이나 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이거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기 양글 3번 있습니까? 혹시 저기 비행기 타실도 치면 태국 가십니까? 김해 가십니까? 인천 가십니까? 혹시 태국 국제공항 가보신 분 있습니까? 조만간에 저기 의성하고 군이 있는데 그 경계를 옮길 텐데요. 지금 2025년 정도를 목표해가지고 지금 뭐 부지 매입하고 이제 신공항 건설 사업 본격적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 우리 태국 국제공항을 만든 이유는 뭐냐면요, 태국에다가 우리 태국 시민들이나 경북 도민들이요, 자, 우리가 해외로 나가거나 하려면 너무 인천을 가야 되거나 김해를 가야 되거나 너무 멀어요. 그래서 태국에다가 국제공항을 만들었거든요. 그럼 태국 국제공항을 만든 목적은요, 어떤 태국 시민들만 이용하기 위해서, 아니면 경북 도민들 누구나 이용하기 위해서, 경북 도민들 누구나 이용하기 위한 일종의 광역시설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태국 국제공항도 사실은 우리 태국 경북 지역에 어떤 국가적인 차원에서 만든 국제공항이란 말이에요. 국제공항. 그러다 보니까 태국 국제공항도 일종의 국가적인 계획으로 설치하는 일종의 광역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 국가적인 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요,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할 목적으로 따로 사업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있죠.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혹시나 태국 국제공항 가면요, 이거 누가 관리하냐면요, 혹시 한국공항공사 들어보셨습니까? 한국공항공사에서 태국 국제공항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법인이 관리할 수 있다고요. 법인. 자, 그럼 아까 제가 그 기반설 중에서 유통공업시설 중에서 여기 공동구 있습니까? 공동구는요, 지상에 설치할까요? 지하에 설치할까요?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판독 문제로 잘 나와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4절에 공동구 있습니까? 공동구. 자, 공동구를 하면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자, 도시 미관의 개선이나
도로 구조의 보존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기하기 위해서 어디에다가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바로 공동구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기반시설 이거 문제 물으면요. 한동 문제로 제일 잘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 공동구거든요. 자, 공동구라는 말은 자, 일종의 공동, 지하, 내설구의 줄임말인데요. 자, 우리 국토기획 및 이용항 법률 이 기반시설 파트에서요. 공동구 이게 왜 도입됐냐면요. 자, 우리가 아파트, 살고 계시는 아파트나 주택 있죠? 아파트나 주택에 우리가 보통 전기 있습니까? 전기나 아니면 통신선 있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나 주택 내부까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우리 지상에 보면 어떤 시설을 통해서? 전봇대. 전봇대 통해서 우리가 전기나 통신선들이 연결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상에 설치한 전봇대 같은 거 보면요. 자, 전기선이 지렁치렁 열려 있어요? 그럼 보면 좀 어떻습니까? 좀 지저분해 보입니까? 전문용어로 도시 미관을 좀 어지럽힌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들이요. 자, 인도로 들어가다가 우리가 보통 전봇대 보면 인도하고 도로 경계 보면 딱 붙어 있거든요. 전봇대가 붙어 있는 경우가. 그래서 사람이 보행을 하다가요. 잠깐 한눈 팔고 가다 보면 잘못하면 전봇대 부딪힐 위험이 있다고. 사람의 보행을 좀 위협하는 요소를 작용한다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가 같은데 전봇대 많은 지역에요. 우리가 주차할 때 있죠. 주차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전봇대 쿵 부딪힌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전봇대라는 것이 자, 도시 미관을 제어하거나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저해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전기나 아니면 통신선, 가스 같은 이런 시설들을요. 자, 지상에 설치하지 말고 지하에다가 땅을 파가지고 공동으로 매설을 하게 되면요. 좀 지상이 어떻게 될까요? 지상이 좀 미관이 좀 깨끗해지고 사람의 보행이나 교통의 원활한 소통이 좀 원활하다는 거거든요. 교통이. 자, 이러기 위해서 지하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을 바로 공동구라고 부릅니다. 공동구. 그럼 앞으로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되는 대상 지역은요. 자, 모든 지역에다가 공동구 설치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지역의 규모가요. 자, 적어도 119페이지 가시면 그 이번에 공동구의 의무적인 설치 대상 지역 나 있습니까? 자, 거기 보시면 아래 1번부터 6번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이나 지구, 구역 등이 그 면적이 몇만 제곱미터를 200만 제곱미터 초과 밑줄 긋으세요. 그러면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된 대상 지역은요. 자, 밑에 1번부터 6번까지 해당 지역으로서 그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시행한 자는 반드시 공동구 설치됩니다. 그러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동구 설치된 대상 지역은 어디냐면요. 자, 박스 1번 가시면 도시개발구역이 있습니까? 1번에 박스 1번 가시면 2번에 가시면 택지개발지구 있습니까? 자, 3번에 경제자유구역이나 자, 4번에 정비구역, 5번에 자, 공공주택지구나 6번에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 지역 있습니까? 앞으로 그 지역이 면적이 얼마를 초과할 때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이 지역에서는요.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됩니다. 혹시 안동에도 설치되어 있을까요? 지금 박스 6번에 뭐 있습니까? 도청 이전 신도시. 우리 지금 안동에 도청 이전 신도시 만들면서 그 면적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면적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거든요. 그래서 도청 이번에 안동에 도청 이전 신도시 만들면서요. 거기다가 공동구 설치해놨다고. 공동구. 전기선 같은 것들 지하에다 매설해놨다고요? 지하에다가. 자, 근데 거기 6번 밑에 도청 이전 신도시 옆이나 아니면 박스 옆에 적어도 좋은데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두세요. 산업단지에서는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자, 기존에 안동은 상대적으로 지금 그 농업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뭐 산업단지 이런 것들 많이 없는데 우리 기존에요.
대도시 같은 데 가면 산업단지 조성된 적은요, 산업단지 공장 밑에 미리 이미 배관 많이 깔렸을까요? 안 깔렸을까요? 배관들이 지하에 많이 깔렸다고. 근데 그 길 굳이 또 파가지고 공동구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업단지에서는 공동구 설치할 필요 없습니다. 이미 지하에 배관이 많이 매설돼 있어서. 그래서 나중에 사실 혹시 도청 이전 신도시 사신 분 없습니까? 아, 없습니까? 아, 그러십니까? 그래서 우리 그 안동지검 도청 이전하면서 그 안동하고 의성 그 경계분에 신도시 조정했잖아요. 예천인가요, 그게? 안동하고 그 경계지점 아닙니까? 예천은 경계지점 아닙니까? 거기 경계 그 지점에 도청 만들었잖아요. 신도 조정하면서 거기다가 공동구 설치했습니다. 안동도요. 요즘은 신도시 만들 때는 그래서 전부터 설치 안 해요. 신도시 만들 때는 다 지하에다 매설해버린다고 기반시설들을요. 그러면 이 공동구에 자 수용해야 될 시설은요. 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될 시설과 자 재량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시설 두 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밑에 가시면 보라색 2번에 있습니까?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자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 있더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럼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제1호 시설이 뭡니까? 박스에 전선로죠. 6호가 쓰레기 수송관이거든요. 그럼 1호 전선로부터 6호 쓰레기 수송관 같은 시설은 공동구에 반드시 수용을 해야 되며, 자 7호 있습니까? 자 7호 시설이 뭡니까? 가스관이에요. 자 8호 있습니까? 하수도관이에요. 자 지금 박스 안에 7호하고 8호 동그라미 쳐두세요. 박스 안에 7호, 8호. 자, 7호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이 두 가지 시설은요. 자, 공동구에 수용해야 한다, 수용할 수 있다. 두 가지 시설은 수용할 수 있거든요. 근데 만일에 이 가스관, 하수도관은요. 공동구에 수용하려면요. 자, 반드시 공동구 협의에 심의 거쳐야 됩니다. 지금 박스 안에 7번 동그라미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8번 동그라미 돼 있습니까? 하수도가 두 개 묶어버리세요. 7번, 8번 묶어가지고 옆에다가 공동구 협의회 심의라고 적어두세요. 자, 그러면 공동구에 수용해야 될 시설 중에서 1번에 전선로부터 6번에 있는 쓰레기 수용관 같은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치고 안 거치고? 안 거칩니다. 공동구 협의회 심의 거쳐서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은 가스관, 하수도관 두 가지 시설만 협의회 심의 거쳐야 됩니다. 두 개만 기억하세요. 8개 다 기억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121페이지 가시면 자, 박스 3번에 보시면요. 자, 그러면 공동구에 이거 설치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공동구는요. 자,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거고요. 그럼 설치한 이 공동구에 대해서 자, 관리는 누가 하는 거냐면요. 자, 원칙은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자시장, 특자도지사, 시장 군수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공동구 설치는 원래 안동에서 설치하면 누가 설치해야 돼요? 사업 시행자가 설치하는 거고, 그럼 설치한 이 공동구에 대해서 관리는 누가 해야 돼요? 안동에서 설치했으면 이거 안동 시장이 관리해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이들은요 공동구의 효율적 관리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면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다가 그 관리 운영을 위탁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안동시에 만일에 공동구 설치하게 되면 이거 관리하는 주체는 원칙은 안동시장이 관리해야 되는데, 이 안동시장이 공동구를 관리할 만한 전문적인 지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전문기관에다가 위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공동구 보면요. 혹시 한국 지역난방공사 있는 데로 있습니까? 지역난방공사. 이런 데서 관리한다는 거거든요.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그러면 이번에 가시면 그러면 이 공동구 관리자들은요. 나중에 공동구는요. 장점도 있는데 또 단점도 있어요. 지하에다 다 매설을 하다 보니까 지상이 좀 깨끗해지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은 뭘까요? 지하에 다 매설되어 있다 보니까 지하는 습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배관이나 이런 것들이 파손되거나 누설될 위험이 있다고. 그래서 이 공동구에 대해서는요, 관리자들이 공동구에 대해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라는 것을 수립 시행해야 되는데요. 이 공동구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요, 이 관리자가 5년마다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되고요. 이 공동구에 대해서 안전 점검도 실시해야 되는데요. 이 안전 점검은요,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보라색 2번에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이 있습니까? 공동구 관리자는 거기 5년 동안 서세요. 마다 해당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 밑줄 그으세요. 이거 수립 시행해야 되고, 자 3번에 가시면 안전점검 나와 있습니까? 이 공동구 관리자는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서 1년에 몇 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또 감으세요. 안전점검 밑줄 그으세요.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 설치는 시행자가 하는 거고, 원칙적인 공동구 관리는 지자체장이 관리하는데, 나중에 이 관리자들은요, 이 공동구에 대해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5년마다 수립 시행하는 거고, 안전 점검에 대해서는 1년에 1회 이상 안전 점검 실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도시군 관리 계획 중에서, 자, 지금 세 번째 내용인 기반시설 있습니까? 기반시설. 그러면 기반시설을 하면 우리 주민들이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하는 50여 가지 개별적인 시설들을 얘기하는데, 이 50여 가지 시설들을 성격이 비슷한 시설들의 종류를 총 7가지로 구분해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가 교통시설이 있고, 두 번째가 공간시설이 있고, 세 번째가 유통공업시설, 네 번째가 공공문화체육시설, 다섯 번째가 방제시설이 있고, 여섯 번째가 보건위생시설, 일곱 번째가 환경, 기초시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50여 가지 기반시설 중에서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 시설이라 부르고, 이 도시군계 시설이요, 자, 둘 이상의 특별시나 광역시, 특채시, 특자도 시군에 걸쳐 있거나 이용한 시설이 되면 광역시설이라 부른다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이 기반시설 중에서, 자, 이 공동구라고 하는 시설은요, 자, 공동으로 지하에 매설하는 기반시설을 얘기하는데, 그럼 앞으로 이 공동구를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대상지역은 그 면적이 적어도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도시개발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이나요, 공공주택지구, 도청 이전 신도시 같은 이런 앞으로 개발이 예정된 지역에서 사업 시행하는 시행자가 설치해야 되는데, 다만 이 개발 예정지를 하더라도 산업단지에는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그럼 공동구에 설치해야 되는 시설들은요,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는 시설은 총 8가지 시설이 있는데, 이 중에서 1호 전선로부터 6호에 있는 쓰레기 수송관 이 시설들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이고, 7번에 있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 8번의 하수도관은요, 공동에 수용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적인 시설이긴 한데, 단 이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에 만일에 수용하려면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요?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지만 수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협의회 심의 거쳐야 된대요. 남은 시설은 협의회 심의 안 거치거든요. 그러면 공동구가 이거 나중에 설치되면요, 이거 공동구 관리는 지자체장이 관리하는데, 이 지자체장은요, 이 공동구에 대해서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되고, 이 공동구에 대한 안전 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 작년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거든요. 작년 시험에서 한 문제 나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항상 이 파트는 한 문제 정도가 나와요. 시험에서요. 자, 여기까지 보고요. 잠시 쉬었다가 122페이지 살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2페이지 보면 제5절에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권리구제 나와 있습니까? 자, 작년에 여기가 매년마다 우리 시험에 나오다가요, 작년에 유력이 안 났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별표 하나 쳐두세요. 옆에다가 34일 적어두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올해 시험에 나온다고. 보시면요. 이 파트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잠시 쉬었다가 이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